안녕하세요, 썰람입니다. 오늘은 조금 색다른 주제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한국 대마초를 허용할 때가 오는가? 라는 주제로 대마초에 관한 얘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대마초가 세계적으로 합법화되고 있는 흐름을 보이고 있고 또 의료적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다는 이러한 얘기들도 있어서 앞으로 한국도 어쩌면 대마초를 선택해야 될, 허용해야 될 때가 올 텐데 그때 우리는 어떤 논의들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얘기들을 좀 앞서서 해보려고 합니다. 한때 전 세계 거의 모든 나라에서 대마초는 불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일부 국가에서는 담배처럼 합법적으로 피울 수 있게 됐습니다. 미국과 캐나다, 유럽 몇몇 나라들은 물론 아시아의 태국까지 대마초를 전면 합법화하거나 규제 완화에 나섰습니다. 대마초를 금지하는 나라와 허용하는 나라로 세계가 갈리고 있는 지금 한국도 대마초를 허용할 때가 오는 걸까요? 그 답을 찾기 위해서 대마초 합법화의 세계적 흐름과 그 영향, 그리고 대마초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살펴보겠습니다. 세계는 대마초를 어떻게 다루고 있나 한번 살펴보면요. 미국은 연방법으로는 불법이지만 주별로는 달라서 현재 인구의 절반 이상이 거주하는 주에서 기호용 대마초를 합법적으로 구매할 수 있다고 합니다. 캐나다, 우루과이, 태국처럼 나라 단위로 성인이 합법적으로 대마초를 구매할 수 있는 곳들도 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50개 가까운 나라가 의료용이든 기호용이든 대마초 사용을 부분적으로라도 합법화한 그러한 상황인데요. 왜 이런 변화가 일어나고 있을까요? 가장 큰 이유는 인식의 변화가 아닐까 싶습니다. 대마초를 바라보는 시각이 과거의 일방적인 마약이라는 시선에서 벗어나서 관리와 규제를 통한 이득에 주목하기 시작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 캘리포니아 주 등에서는 의료용으로 먼저 허용한 것이 출발이었고 이후 차라리 합법화해서 통제하자는 여론이 높아지면서 기호용까지 확대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 합법화를 통해서 지하시장에서 양지로 끌어내면 품질을 관리하고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는 실용적인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아직 불법인 나라들은 중독과 범죄에 대한 우려, 그리고 오랜 국제협약과 국내 정서 등을 이유로 현행법을 유지하고 있죠. 1961년 유엔 마약 협약 이후로 대마초는 전 세계적으로 금기시돼 왔지만 최근 2020년에는 유엔이 대마초를 가장 위험한 마약 목록에서 제외하면서 의료용 어떤 효과를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즉 국제사회에서도 서서히 대마초에 대한 관점을 바꾸는 중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대마초 합법화, 사회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대마초를 합법화한 나라들은 과연 혼란에 빠졌을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많은 우려들이 현실화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2012년 가장 먼저 기호용 대마초를 합법화한 콜로라도주의 10년 결과를 보면 대마초 사용률은 다소 증가했지만 범죄율이나 사회적 문제는 크게 늘지 않았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우리가 10년 전 우려했던 많은 사회적 폐해가 실제로 나타나지는 않았다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요. 실제로 콜로라도 등지에서 음주운전 단속 건수나 범죄 발생률이 폭증하지 않았고 오히려 일부 연구에서는 대마초 합법화 이후 오피오이드계 마약의 남용과 사망률이 감소하는 효과도 관찰이 됐습니다. 마약 밀매나 불법 거래 이런 것들이 줄어들면서 법 집행 비용이 절감이 되고 사용자를 범죄자로 만들기보다는 관리 대상으로 보는 패러다임 전환이 일어난 것입니다. 또 하나 흥미로운 점은 대마초를 합법화하면 다른 위험한 약물로 빠져들 것이라는 이른바 게이트웨이 이펙트가 심해질 것이라는 우려도 과장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4,000명이 넘는 성인을 추적 연구한 결과 대마초 합법화 이후에 다른 마약이나 알코올 남용 장애가 증가하지 않았고 정신건강이나 대외관계 등의 유의미한 부정영향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연구진은 우리가 흔히 걱정했던 해악에 대한 근거를 찾지 못했다면서 오히려 술 관련 문제가 줄어드는 경향도 확인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이처럼 대부분의 성인에 있어서
적정 수준의 대마초 사용은 생각보다 큰 사회적 위험을 초래하지 않는다는 것이 현재까지의 데이터입니다. 물론 교통사고나 청소년 사용 등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은 필요하겠지만 앞으로 이 대마초로 인해서 사회가 무너진다는 주장은 조금 근거가 약해 보입니다. 한편 합법화한 국가들은 경제적 이익도 거두고 있습니다. 콜로라도주는 합법화 후 대마초 산업 규모가 연간 20억 달러에 달하게 됐고, 이는 세수를 통해서 학교 건립이나 중독 치료 예산 등 공익에 활용될 수 있게 됐습니다. 캐나다 역시 2018년 전국 합법화 이후 수십억 달러의 시장이 형성돼서 신규 일자리와 세금을 창출했고, 태국은 의료관광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하며 규제를 완화했습니다. 요컨대 관리 가능한 틀 안에서 성인에게만 허용한다면 얻을 것이 많다는 실증 사례가 속속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대마초, 담배만큼 중독성이 있나? 이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가장 걱정하는 부분은 대마초도 결국 마약인데 중독되지 않을까 하는 점일 겁니다. 흔히 알려진 바에 따르면 대마초의 신체적 의존성은 니코틴과 비슷하거나 그보다 낮은 수준으로 평가가 됩니다. UCLA 의대 연구에 따르면 니코틴은 사용자의 약 30%가 중독으로 이어지는 반면에 대마초는 약 9% 수준에서 중독 위험이 있다고 합니다. 이 수치는 알코올이나 코카인보다 낮은 것이고 합법적인 기호품인 담배와 비슷하거나 오히려 덜한 수준이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담배를 피운다고 모두 니코틴 중독자가 되지는 않는 것처럼 대마초도 대부분의 성인은 습관적으로 가용하지만 않으면 중독까지는 가지 않는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입니다. 더구나 이 대마초는 치명적인 급성 부작용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알코올은 가음할 때 호흡 억제로 사망에 이를 수 있지만 대마초 성분으로 치사량에 도달하기에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고 합니다. 물론 만성 남용 시에는 기억력 저하나 의존 위험이 존재하긴 하지만 이는 담배나 알코올도 마찬가지입니다. 결정적으로 대마초는 적어도 신체적으로는 금단 현상이 심각하지 않다는 건데요. 니코틴처럼 끊을 때 극심한 금단 증상이 오는 정도는 아니어서 의학계에서는 대마초는 심리적 의존은 있을 수 있지만 신체적 금단은 비교적 약하다고 보고합니다. 이는 담배나 술도 허용하는 사회라면 대마초도 비슷한 기준으로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주장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의료용 대마, 어디까지 활용할 수 있을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의료 분야에서의 대마초 활용은 가장 논리적인 합법화 근거로 꼽힙니다. 이미 전 세계 50여 개국에서 의료용 대마를 합법화해서 각종 질환 치료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가장 유명한 사례는 뇌전증, 즉 간질 치료제로 승인된 CBD 오일인데요. 발작을 획기적으로 줄여주는 효과가 인정되어 미국 FDA 등에서도 이러한 약품이 승인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암 환자들의 통증 완화와 항암 치료 부작용, 이른바 구역질 등 경감에도 THC 성분이 도움이 된다는 연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만성 통증, 수면장애, 불안장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에서 환자들이 대마 치료에 호전을 보였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예컨대 영국의 한 의료용 대마 연구에서는 6개월간 대마 처방을 받은 우울증 환자 129명 중 상당수가 우울감과 불안 증세, 그리고 삶의 질 지표가 개선됐다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물론 통제된 임상 시험이 더 필요하긴 하겠지만 기존 항우울제가 듣지 않는 환자들에게 새로운 대안이 될 가능성을 보여준 것입니다. 한국에서도 2018년 의료용 대마초의 제한적 합법화가 이루어지면서 희귀난치성 환자에 한해서 대마 성분 의약품을 수입해서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적용 범위가 뇌전증, 일부 중증 희귀질환 등에 국한되어 있고 우울증이나 불안장애 같은 정신과적 질환에는 아직 문턱이 높은 상황입니다. 대마초가 항우울제 대체제가 될 수 있다는 주장에는 조금 조심스러운 시각들도 있지만 환자 본인이 다른 방법으로 효과를 못 봤다면 의료진 판단 아래 대마 치료를 시도해 볼 수 있도록 문을 열어두자는 입장이 조금 더 힘을 얻고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이미 우울증, 불안장애 환자에게 의료용 대마 처방이 이루어지는 사례들이 있고, 무엇보다 부작용 측면에서 대마 성분이 기존 약물들보다 비교적 안전할 수 있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예컨대 벤조디아제핀계 항불안제나 일부 수면제는 강한 중독성과 부작용 우려가 있는데, 대마 유래 성분은 적정 용량 하에서는 비교적 안전 프로파일을 보인다는 보고도 나오고 있죠. 결국 의료용 대마를 폭넓게 허용하자는 주장은 대마초의 이로운 면을 최대한 살리되 오남용은 의료체계 하에서 관리하자는 것입니다. 의사가 환자 상태를 봐서 대마 치료가 유익하다고 판단하면 처방을 하고 사용 이력도 관리를 하면서 환자에게 도움을 주고 사회적으로도 통제 가능한 윈윈이 될 수 있다는 그런 논리입니다. 특히 우울증처럼 환자 수가 많은 질환에 대해서는 더 진지한 연구와 좀 빠른 논의들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 대마가 마냥 안전할까?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자면, 지금까지는 대마초 합법화의 긍정적인 측면들을 살펴봤지만 반대론자들의 우려도 당연히 짚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선 청소년 보호 문제가 가장 큽니다. 뇌 발달이 한창인 미성년자가 대마초에 노출될 경우 기억력 저하, 학습 능력 감소, 심하면 정신병적 증상까지 나타날 수 있다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특히 조현병 가족력이 있는 청소년이 대마초를 남용하면 발병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는 건 학계 정설이라고 합니다. 또한 임산부의 대마초 사용이 태아에게 악영향을 줄 가능성, 만성 남용자에게서의 무기력증이나 호흡기 건강에 대한 우려 등 분명 존재하는 위험 요소들이 있습니다. 대마초도 결국 환각작용이 있는 약물이고 많이 쓰면 해롭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는 거죠. 하지만 이러한 부작용은 대부분 무분별한 남용이나 잘못된 사용에서 기인합니다. 결국 해법은 통제하면서 쓰자는 것으로 귀결이 됩니다. 청소년의 접근을 법으로 철저히 차단하고 성인들도 올바른 정보 제공과 교육을 통해 오남용하지 않도록 지도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합법화한 나라들은 대마초 구입 연령을 술, 담배처럼 제한하고 제품의 함량 표시와 품질 관리를 의무화해서 지나치게 강력한 제품이나 불순물을 피하게 합니다. 또한 중독 징후가 보이는 사용자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도 적극적으로 활성화해서 운영하게 되죠. 즉 완벽히 무해한 물질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완전 금지할 정도의 위험물도 아니라는 선에서 합리적 규제를 통해서 피해를 최소화하자는 것이 합법화 찬성 측의 기본 입장입니다. 실제로 성인에게 제한적으로 허용했을 때의 순기능이 부작용 위험보다 크다는 증거들이 누적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한국도 변화가 필요할까요? 세계 곳곳에서 불고 있는 대마초 합법화의 바람, 한국도 예외일 수는 없을 것입니다. 물론 현재 한국은 대마초를 엄격히 불법으로 다루고 있고 사회적으로도 마약 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매우 큰 편입니다. 특히 최근 일부 마약 범죄 사건들로 인해서 여론은 더욱 보수적인 것도 사실이죠. 그러나 세계 50여 개국이 이미 의료용 대마를 허용하고 있고 여러 선진국들이 기호용까지 합법화하면서 얻은 긍정적 결과들이 나오고 있다는 점은 우리가 조금 더 살펴봐야 되는 부분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대마초의 의존성은 담배와 비슷한 수준이고 중독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도 술, 담배보다는 크지 않고 오남용만 통제된다면 일반 성인이 책임있게 즐길 수 있는 수준이라는 게 입증되어 가고 있습니다. 무조건 금지하는 현 정책이 과연 최선인지 이제는 건설적으로 좀 토론해 볼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한국에서도 의료용 대마에 대해서는 작은 문이 열린 상태이고 일부 환자들과 의료진 사이에서는 치료적 활용 확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기호용 대마초에 대해서는 당장은 거부감이 크겠지만 냉정히 데이터와 과학에 기반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술과 담배는 되고 대마는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 사회에 진짜 필요한 것은 이런 규제가 아니라 교육과 관리가 아닌 것인지 한번 자문해 봐야 합니다. 물론 합법화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준비도 필수적이겠죠.
법제도 정비라든지 교육 캠페인, 중독 치료 인프라 확충 등 사전 정지 작업을 충분히 거친 후에 단계적으로 접근하면 충격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더 이상 대마초를 금기시하면서 그와 관련된 이슈들을 덮어둘 수 있는 시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균형 잡힌 시각일 텐데요. 대마초를 무조건적인 만병통치약으로 미화해서도 안 되겠지만 근거 없는 공포심에 눌려서 기회와 이익까지 차단해서도 안 되겠죠. 한국 대마초를 허용할 때가 오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 지금 당장 명쾌한 답을 내리긴 어렵지만 분명한 것은 이 대마초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고 논의조차 꺼려하는 이 상황이 과거와는 달리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 대마에 대해서 생각하고 논의하는 그러한 상황으로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세계의 흐름과 과학적 데이터 그리고 성숙한 국민의식이 뒷받침된다면 머지않아서 한국에서도 대마초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시작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때를 대비해서 지금부터라도 조금 서서히 우리가 열린 마음으로 논의를 시작해봐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감사합니다.